제가 이 일을 겪고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안녕 하세요. 모모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최근 썰이거든요.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썰이에요. 사건이 끝난 시점은 저번 주였고 엄청 최근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번 주인데 이번 주에 사건이 사실 끝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저번 주가 될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살짝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사실 좀 뜰게요. 숫자 좀 세야 되니까. 와요. 이리 와요. 이 강아지 왔다요. 배 안 고파? 그 썰을 풀어볼 건데 제가 겪으면서 참 못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느껴서 영상을 올려봐요. 우선은 이게 종교에 관한 문제잖아요. 참 세상에 이단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날에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자기네 브랜드 제품을 체험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죠. 막 홈페이지랑 인스타 같은 거 다 보고 알아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 브랜드의 약간 취지가 나의 마음을 제품에 표현한다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브랜드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따로 밝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단을 수락을 했어요. 저의 마음을 제품에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마인드 코치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마인드 코치님과 그 브랜드가 협업을 해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코치님이 브랜드한테 저의 상태나 뭐 마음 전달해가지고 그 브랜드는 그거를 토대로 제품에 저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체험단 하겠다, 괜찮다 해서 전화로 그 브랜드 직원분과 또 통화하고 DM도 계속 나누고 그러고 그 코치님, 마인드 코치님이랑 제가 만남을 가져야 하잖아요. 상담을 하려면. 그 전에 줌으로 화상 미팅을 했어요. 사전 인사 정도로.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하고 일면식을 트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얼굴을 익히고 어느 정도 경계를 또 좀 풀고 그런 상태에서 연락처 주고받은 다음에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단 그분의 첫인상은 되게 엄청 선생님 같은 분이었어요.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저도 실제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되게 밝고 활기차신 이미지로 저의 마음을 알기 위한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그날 만난 날. 그래서 약간 테스트지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프린트를 해오셔서 저는 그 테스트 이제 쓰고 약간 MBTI 검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테스트를 보고 선생님께서 그걸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코치님께서. 그때 살짝의 제 과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19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초부터는 학교 생활과 직장을 같이 다니는, 겸해서 다니는 생활을 했고 이제 2학기 들어가서 2학기 후반쯤에는 아예 취업을 나가가지고 학교는 나가지 않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졸업 때까지.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 제가 20살 때부터 22살까지 다닌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짝 조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퇴사를 했죠. 노동청에도 신고하고 뭐 병원도 다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고 몇 개월 동안 제가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직장을 다니지도 못했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약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완전 직격탄으로 이렇게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바늘이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그런 시기들이 지나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죠. 직장도 다시 잡고 다른 직장 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약간 외적으로는 이제 나 이제 괜찮아.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괜찮아.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내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상처받았던 것들이 쌓여있던 거죠. 엄청. 그래서 좋진 않았어.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상담으로 돌아가서 테스트지를 해석해 주시면서 계속 질문을 막 엄청 하시거든요. 뭐 이건 이랬냐,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때는 어땠었냐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듣고 제 무의식 중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한 나도 모르고 있었던 이유들이 있던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남들 눈치를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그냥 길 걷는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기가 싫은 거예요. 나의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싫었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항상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하지도 않고 일절.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배려를 진짜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상담 전에는 이런 생각도 안 하죠. 솔직히 누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냥 내 성격이 이런 거고 이게 내가 더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살아온 건데? 라면서 또 이거를 인식을 한 거잖아요. 전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인식을 했어. 내가 남들 눈치 보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막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늘 모르잖아요. 이 원인을 모르잖아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이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된 거죠. 나는 그냥 제품에 내 마음 표현하려고 만난 분인데 이런 것까지 막 다 알아주시는 거야. 내가 몰랐던 나의 행동들의 원인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진짜 신기했어요, 그게. 상담 과정 중에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었거든요. 나이별로 이렇게 찍 해가지고 이때는 뭐 10살, 15살, 뭐 20살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대별로 이때는 행복했다, 이때는 행복하지 않았다, 왜 행복했는지, 왜 불행했는지 그런 거를 적어가지고 그리는 인생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인간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취업을 해서 좋았다 이런 건 일절 없고 그냥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매일 노는 게 행복했다 이런 거. 아빠와 관계가 안 좋아져서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불행했던 것도 결국엔 인간이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인간관계가. 결국은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했던 건 인간관계였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인간관계를 지키는 게 더 소중했으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상담 전까진 내 인생에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중한지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이게 내 성격인가 보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관계는 나한테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가 이걸 지키려고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들이지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쥐색 같다 이거. 근데 이거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면을 그 코치님이 알게 해준 거잖아요?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내가 살면서 생각해본 적도 없는 질문들을 막 해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근데 이걸 사실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살면서. 이런 걸 몰라도 잘 사는 분들이 계시고 딱히 불편하다 느끼지 않으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래서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살짝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항상 뭔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았고,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불안한지,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그냥 강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치님이 그 원인을 찾아주시고 저는 이제 딱 퍼즐이 맞춰진 거죠. 약간 제 인생의 퍼즐이 맞춰진 느낌? 내 모든 행동들에 대해 코치님이 답을 찾아준 느낌? 홀려요, 안 홀려요? 살짝 홀렸죠? 나만 그래? 근데 그거는 진짜 상담을 받아봐야 알아요. 그때 그 한 번의 상담으로도 내 인생의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그 마인드 코치라는 직업이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직업이래요. 실제로 있는 직업이고 결과는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직업이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고도의 약간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된달까? 근데 코치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코치님이 저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자기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라고. 자기도 저랑 공통점이 많다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막 해주세요. 자기 스승님을 만났는데 스승님도 이제 마인드 코치님이신 거죠, 직업이. 스승님과 상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고 이 경험을 저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재능 기부를 해주겠다. 너한테. 너의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수업을 받아보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죠. 공짜로 상담해준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수업이라고 할게요. 수업이 주 3일을 격일로 진행이 돼요. 월수금 이렇게. 주 3일 격일을 계속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 그분도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제가 만약에 그 수업을 못 따라가면은 그게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 낭비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해준다? 이건 좀 저한테 부담스러웠는데 첫 만남에 2시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2시간 동안 진짜 많은 얘기를 했고 신뢰를 엄청나게 쌓았어요. 저는 이미 이 한 번의 상담만으로 충분히 엄청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살짝 부담스러우면서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 3일 격일로 만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만나는 지역이 저희 동네도 아니었고요. 지하철 타고 조금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을 하려 했는데 그분 눈이 너무 초롱초롱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꼭 가르치고 싶다. 이런 눈빛으로 계속 보고 계셨고 제가 평소에 거절을 진짜 못해요. 거절이 뭐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막 전화 같은 거 오잖아요. 보험전화. 이런 거 보험전화 오면은 가입하고 진짜 그럴 정도로 좀 심하단 말이에요. 보험 가입도 하고 뭐 카드사에서 전화 오면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개호구죠. 개호구예요. 저도 제가 답답해요. 그래서 거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잘하면은 내가 이 수업을 잘 받으면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진짜 참 힘든 날을 지내왔고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했던 순간에 이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일단 잡고 보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고요. 본 내용 시작할게요. 그래서 마인드 코칭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하고 막 기질 테스트, 뭐 방어 기제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했거든요.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일반적인 약간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이 자료들을 찍으면 안 된대요.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마인드 코치는 어느 정도 심리학, 뭐 철학 이런 인문학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한대요. 근데 그 코치님은 저한테 신학을 권유하시는 거예요. 신학을 권유하셨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종교에 대한 의견이고요. 모든 신도분들, 종교 관계자분들 존중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종교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본 종교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는 저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이미 머리에 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깔려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에게 신학을 권유한다? 야, 이거 잘못됐다. 사이비인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딱 PT랑 영상, 유튜브 자료들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문학의 위엔 신학이 있다. 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등을 막 그런 것들로 근거를 대면서 저한테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인식은 당연한 거다. 왜?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에 사이비가 넘쳐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그 세상 그런 시선 갖고 있는 거 당연한 거다.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는지부터 내가 다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말하시면서 종교의 이름 뜻부터 한국의 종교라는 그 단어의 뜻의 의미랑 서양의 종교 단어 뜻의 의미를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말해주시면서 저를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납득이 되네? 왜냐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자료나 근거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또 기깔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종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있던 종교에 대한 인식을 한 번에 이렇게 바꿔버린 거잖아요. 아, 신학이 꼭 나쁜 게 아니구나. 신학은 사람한테 이만큼의 변화를 줄 수 있고, 해외에서는 일반 국어, 수학처럼 신학이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유별나게 종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시야가 넓지 않다고 막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뜨개질은 못하고 말만 계속하고 있네.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이제 신학을 기본 과정으로 배우는 외국인들은 시야가 이미 트여 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신학을 배운 사람이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걸 계기로 사는 게 많이 변한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제 머리에 심어져 있는 거죠. 어느 날은 그 코치님이 자기 제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코치님한테 실제로 수업을 받고 끝난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려오셔가지고 저랑 그 제자님이랑 둘이서만 얘기를 해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유학을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이 그냥 공원에 앉아서 읽는 책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대학교 과제가 나오잖아요. 외국도. 그 과제도 성경 구절 뭐 해석해오기 뭐 이런 거였나?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되게 그 신학과 밀접해 있는 거를 알게 됐고, 외국은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코치님한테 신학을 배웠대요. 코치님께 신학을 배우고 나서 자기 자신도, 그 제자님도 엄청 변화를 많이 느꼈대요. 실제로 삶이 엄청 달라졌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사이비가 그냥 사이비 종교라는 그 단체가 싫었던 건데 나는 그냥 다른 종교까지 다 잡아가지고 부정적으로 봤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신학을 배우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제 인식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저런 거에 속아? 저런 거에 당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렇다고 당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누가 봐도 가스라이팅 같죠? 근데 이게 격일로 계속 봤다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 소리를 듣고 계속 이렇게 주입을 당하고 또 납득이 되는 근거를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종교 그냥 싫어. 아, 싫다. 해서 들으면서 아, 진짠가? 이러다가 아, 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겠다 했어요. 신학을 배우겠다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코치님께서 신학을 배우려면은 되게 많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너가 나를 믿지 말고 이 성경의 구절을 보고 해석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래? 나는 성경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선생님이 말하면 그 굳이 그대로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알겠다 하고 배웠죠. 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가미사마에서도 배우고 신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아끼고 뭐 좋아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 배우고 성경 구절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성경책을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자고 깔라고 하셔가지고 깔았거든요. 근데 같은 구절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읽는 말 구절과 제가 보는 구절이 말이 살짝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말이 달라요. 이러면서 보여드리니까 그게 막 현대어로 풀어놓은 버전이더라고요. 약간 요즘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또 아니긴 한데 약간 신의 언어는 어려워서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곡된 게 많다고 그거로 보면 안 된다고 제 폰을 가져가가지고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그 성경 구절로.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갑다 했죠. 그러면서 상담 수업을 받은 지 한 달이 좀 됐을 때 코치님과 상담이 아닌 날에도 몇 번 만나서 같이 카페도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좀 힘들었어요. 제가 밖을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주 4일을 그분을 보는 거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그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만남이 몇 번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저희 동네에 오신다 하셔가지고 알겠다 하고 근처 카페로 제가 모시고 갔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이 터지냐. 줄 선물이 있다면서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태 내가 알려준 가르침은 다 이 교회에서 내가 배운 거다라면서 교회 이름을 밝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유명한 큰 교회를 다니시나? 했는데 교회 이름을 듣자마자 제가 심장이 막 하고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고 교회 이름이 뭐냐? 약 4, 5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되게 이슈가 됐던 사이비 집단이 있었어요.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집단 감염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에 큰 역할을 해주신 그 미친 그 이단 종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교회를 다들 사이비라고 알고 있는데 오해가 있다 라면서 얘기하는데 와 그냥 저는 그때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러고 말하는 게 이게 짜잔 이게 내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뭔 개소리 무슨 헛소리야 이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너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하는 거다. 인터넷에서 이 교회에 대해 떠도는 소문 자기가 다 안다. 이해한다. 근데 그치만 나는 그 소문 다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줄 수 있다. 그게 다 오해인 거를 내가 다 밝혀줄 수 있다. 나는 절대 너를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고 혹시나 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까봐 내가 미리 지금 말해주는 거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인간 혐오 수준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카페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공간 자체가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또 한 달 동안 그래도 봤잖아요. 한 달 넘게. 친분도 쌓았고 또 그런 분을 면전에 대고 쌍욕을 박을 순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호구처럼 또 듣기만 했죠. 말하는 거. 그 선생님은 그냥 2단이라고 할게요. 2단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다 말해주겠다 하고 다음날이 왜냐면 원래 수업 일정이었거든요. 그날은 헤어졌어요. 전 그날 잠도 못 자고 심란해가지고 몸도 아파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랑 두통이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진통제 먹고 밤새도록 그 2단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다음날이 되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2단에 대해 있던 소문들을 다 진짜 기사 자료, 뭐 방송 자료 이런 게 있다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오해가 생긴 이유, 이 소문이 생긴 이유, 이 소문은 이렇게 돼서 오해가 쌓인 거다. 이러면서 근데 또 진짜 같아. 이게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걸 나와 대화하면서 풀었듯이 그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풀었듯이 이 이단에 대한 너의 머릿속에 오해가 많이 쌓여 있을 테니 천천히 풀어가면 된다. 종교에 대해 오해를 풀었듯이 절대 너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고 막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을 했죠.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하는 데엔 이유가 있으니까 사이비라고 하지 않겠냐. 아무리 오해가 쌓였다고 해도 사이비니까 사이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치. 근데 너 사이비라고 불리는 이유 모르잖아. 내가 알려줄게. 진짜 그때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 말이 진짠가? 아니 내가 미친 건가? 아니 이게 오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왜? 이러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친구한테 제 친구 중에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데 만나가지고 여태 있었던 일 다 설명해주면서 여태 이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했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런 미친년 이러면서 기겁을 하면서 한 소리 들었죠. 친구한테. 많이 들었죠. 그러고서 이제 깨달은 거죠.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 주에 정말 긴 장문의 카톡을 선생님께 보내고 왜냐면 여태 만나온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말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장문으로 카톡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제 장문으로 답을 해주셨고 그 선생님은 만나서 오해를 풀자 했는데 만나면은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답도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싫다 그랬죠. 만나기 싫다. 안 만날 거다. 딱 잘라 말하고 무슨 카톡이 왔냐면 그냥 뭐 알겠다 그냥 이런 뜻이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밥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카톡이었는데 제가 그냥 더 이상 답장을 안 했어요. 이미 장문으로 2번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답장은 안 드렸고 또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카톡 내용은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톡까지는 차단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제가 차단을 했거든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톡이 온 거예요. 장문으로 길게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답장하기도 싫고 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안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봤더니 그 선생님이 카톡 안 봐서 친구 폰으로 연락했다. 답장 달라 이러면서 진짜 장문으로 또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무섭잖아요. 잘 안 알려진 이단도 아니고 진짜 큰 규모의 진짜 큰 사이비 단체인데 그래가지고 문자도 그냥 씹었어요. 문자도 그냥 씹고 연락이 안 오길래 이대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얘기가 시작이에요. 깜짝 놀랐죠? 내가 안 읽으면 그냥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일이 터져버려요.
제가 이 일을 겪고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문자 오고 이틀 뒤에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저 혼자 약간 제품을 파는 매장을 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손님 오면은 물건 판매하고 계산하고 막 그런 업무인데 제가 9시에 퇴근을 해요. 퇴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손님들 앞에서 기다린다고 가달라고 하셔가지고 퇴근한 지 얼마 안 됐고 근처니까 바로 갔죠. 바로 갔는데 약간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자 두 분이 백팩을 메고 두 분이서 서 계셨어요. 가게 앞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오셨냐, 뭐 추천 좀 해달라 해서 추천을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명은 그냥 소파에 앉아있고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추천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겠다 안 사겠다가 어쩔 수 없이 보여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능력이 키워져요. 근데 막 설명을 하면은 이런 류로 대충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설명을 계속 이어나갔죠. 설명하는데 제품 보시던 손님이 갑자기 폰을 봐도 되냐요. 보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보라 했죠. 폰 이리저리 두드리더니 자기 전화 와가지고 전화 통화 좀 하고 다시 와도 되냐요. 그러라 했죠. 그래서 나가는데 근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 왔다 해가지고 보내는 건데 나가면서 전화벨이 울려. 그래서 뭐야? 이러고 그냥 기다렸죠. 오실 때까지. 소파에 계시던 손님이 있었잖아요. 그 손님은 그냥 거기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나가고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기 향이 좋네요. 이러면서. 근데 뭔가 낌새가 안 좋아. 이 촉이 안 좋아. 살짝 쫄았어요. 왜냐면 밤 9시고 밖은 어두컴컴하고 저는 혼자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분들은 두 분이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점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소파에서 일어나서 점점 이렇게 오더니 말을 막 하시는데 이상해요. 말 텀이 진짜 길고 텀이 거의 5초에서 10초 정도로 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진짜 이상했어요. 눈이 정상 일반인의 눈은 아니었어요. 약간 생긴 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눈빛이 이상하다. 진짜 미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개 무서운 거예요. 이따가 제가 녹음한 게 있거든요. 그걸 들려드릴 건데 일단 말을 한 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몸이 허하고 밥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원래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요. 3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게 당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말해요. 나 때문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허공을 보고 혼자 웃어요.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보면서 보더니 혼자 웃고 제 속으로는 겁나 욕했죠. 퇴근 시간 지금 한참 지났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이딴 소리를 듣고 있냐,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냐 이러면서 속으로 엄청 욕했죠. 한편으로 무서우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말을 이어가는데 자기네 집안이 무녀 집안이래요. 무당 집안인 거죠. 근데 계속 저는 아닌데 저희 집이 저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이는 걸 말을 안 하면 자기가 아프대요. 신병에 걸린대요. 말을 안 하면. 10년 전에도 말 안 했다가 세게 걸렸다고 막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 눈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한 번을 안 깜빡이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아있어. 그러면서 제 오른쪽, 왼쪽 뒤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짜 이지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내 뒤를. 이러면서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 큰 어둠이 있고요. 엄청 큰 빛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난 진짜 좆됐다 그냥. 진짜 좆됐다. 이렇게만 했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큰 빛과 큰 어둠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빛은 신이고 큰 어둠은 악이래요. 이 큰 어둠의 악이
저를 너무 호시탐탐 노리고 있대요. 그거를 이 큰 빛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저를. 누가 들어도 개소리예요, 그쵸? 자기 집이 모시는 신이 있는데 그 신도 이 정도 크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큰 거는 살면서 처음 본다고 말하는데 신이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한 달밖에 안 됐대요. 한 달이면 뭐야, 내가 그 선생님 만난 딱 그때가 한 달 좀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신이 온 지 한 달이 안 됐대. 그래서 듣자마자 이 두 명의 여자를 그 선생님이 보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말하는 게 제가 신을 밀어내고 있대요. 지금 이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악이 너를 안 잡아먹을 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신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이 오게 된 계기가 있냐? 무당집이나 종교가 생긴 적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진작 가는 게 있냐? 자꾸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코치코치. 딱 봐도 그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 그쵸?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모른 척 했어요. 전 모르는데요? 한 달? 한 달이요? 신이 온 지 한 달 됐다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표정이 개 썩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모르는 척 하니까 지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었나봐요. 혼자 막 헛웃음 이렇게 치더니 또 저를 또 개 뚫어져라 쳐다봐요. 기가 찬다는 듯이.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말라는데요? 이러면서 신이 원통하다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미친 또라이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신고했어야 되나? 근데 그 선생이 저희 동네에 온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막 일하는 곳 어디냐고, 근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근처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제품을 판매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이 동네에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 네이버 지도 보면은 사진들 누르면 뜨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은 딱 봐도 저인 거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매장 사진에. 계획적으로 왔구나.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사러 와서 정말 우연치 않게 무녀 집안에 딸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내 뒤에 있는 큰 빛과 큰 어둠을 봤다면, 그 살 의지 없어 보였던 여학생 1은 왜 전화 받아서 20분 넘게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거죠. 그냥 딱 봐도 이 상황이. 뭐 신이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이지랄하고. 아우 열받아. 근데 그러다가 구세주가 들어왔어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와, 살았다. 나 안 죽겠다 생각을 하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손은 막 벌벌벌벌 떨리고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제품 설명드리고, 근데 내 옆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뺑뺑 주변에 돌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 뭔 말을 못 하겠고. 그 손님들이 구경할 때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녹음 기능을 켰어요. 녹음을 바로 켜고 바로 내려놓고 다시 손님들한테 가가지고 설명하고, 살짝 나를 보호하는 뭔가 무기가 생긴 거죠. 이제 그 중간에 들어오신 다른 손님들이 나갔어요. 그 나간 뒤부터의 상황이 바로 이 녹취록입니다. 음성만 제가 변조를 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거 진짜 모른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모르겠어가지고 잘 무슨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모른다고 하면 말해드려요? 네.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3년 전에 딱 이렇게 한번 말을 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때는 별거 아닌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커서 신중의 신인데 확신이 잡아먹으려고 너무 오고 싶단다 보네요.
저를 지켜주고 있는데 빛이 안 보여요. 내 눈에. 그쵸?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 빛의 대항자가 되기로 했어. 그 덕택에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한다. 근데 이 빛이 보낸 얘기하라고 하네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주변에.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 주변에 사람만 저 빛이라는 걸 알 텐데 왜 이럴까? 진짜 무서워요. 신이라고 하면 보통 부잣집에 간 적이 있거나 종교를 가지게 되거나 그런 거겠죠? 부담 간 적도 없고 종교라고 하면은 그냥 친구 정도? 한국분. 그거 빛이 가고 어둠이 삼키고 빛이 오기 전처럼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그 빛을 놓친 나를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매일 인지하면서 후회하고 저주하고 과거의 나를 빛을 하대했다라고 하네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갑자기 왜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오늘 하루 종일 아팠는지 나보다는 그쪽에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회피하면 하루의 기회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의 기회를 줄 몰랐는데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직면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해가 제일 밝게 뜨는 내일 저녁까지 직면하기를 지금 너무 원통하기를 가지가 대형이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조언을 드리는 혼자도 보기 싫고 친절하셔서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같이 보는 사람을 듣고 왜 그렇게 하셨냐. 생각을 안 하시면 전화기에 진짜 죄송한데 제가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친구분 안 오시면 나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끊고 나갈게요 하면서 핸드폰을 그때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그 친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병원 가야 된다고 하고 간 거거든요.
딱 봐도 지들끼리 연락 주고받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간 거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문을 개쾅 이렇게 열고 지 혼자 빡쳐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야 저 병신년이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도 갔다 생각하고 울음이 터져가지고 울면서 막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고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죠. 녹음에서 다음날 정오까지 시간을 준다 했잖아요. 걔네 딴에서는 주변에 한 사람이 있다 이랬는데 그 한 사람은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라거나 그런 딴에서 말한 것 같은데 제가 할 리가 없죠.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정오까지 그냥 퍼즐로 잤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고 그 다음날이 돼서 정오 지나서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 저한테 막 어둠이 너를 잡아먹을 거고 너를 괴롭힐 거고 너는 후회하면서 살 거다 이런 저주를 퍼붓고 갔잖아요 저한테. 그게 다 녹음이 되어 있고 이게 협박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록까지 있겠다 이걸 신고해? 하다가 또 하면 막 경찰서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은 내가 그땐 바로 신고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까진 찾아오지 않았고 왜냐면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하루만 출근하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오면은 신고를 할 예정이고 이제 그 다음날 정오까지 아무 일 없었고 이제 출근도 잘했고 출근해서 아무 일도 없었고 퇴근까지 잘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장 문 앞에 화장실 같은 거 다녀오면은 전화하라고 제가 제 번호를 남겨두고 퇴근할 때는 그거를 떼고 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떼고 왔나? 그래서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받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번호랑은 또 다른 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끊기는 인정해줘야겠죠? 이 정도 끊기면? 저는 이제 어제 일로 열이 받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사람 보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모른 척 하겠죠. 내가 무슨 사람을 보내냐. 너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어떻게 보내냐.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개열받게. 이제 선생님이 자기는 그런 이유로 전화한 게 아닌데 너랑 오해를 풀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건데 왜 인터넷에서 본 글을 보고 오해하고 너가 있었던 일로 나를 오해하냐.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이 떠드는 거를 믿고 왜 나를 안 믿어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 전화도. 이게 진짜 소중하단 말이야. 네. 근데 이해가 진짜 안 간다는 거야. 너가 뭘 받든 제가 초보에 설명 다 드렸고, 저는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쌤은 수업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전화한 것도. 네. 그냥 사람 간의 그 관계인 거 있잖아. 우리가 수업하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 네. 근데 혼자 다 오해하고 혼자 차단하고 혼자 다 피하고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또 오해하는 말 하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제일 싫어서 그래서 너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한 건데 쌤한테 우리가 소중하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전화하셔도 말도 잘 못하겠고. 말을 잘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너한테 내가 처음부터 말했겠지만 너한테 내가 뭘 가르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실상 나도 시간과 노력을 너한테 쓴 거고 근데 그렇게 서로가 쏟았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끝내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예의와 정이 남아있으면 이건 아니잖아. 이게 우리가 바랬던 관계야? 혼자 상처받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끝내는 거?
너가 상처 받았을 것도 걱정됐고 당연히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게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쌤도. 근데 왜 말했겠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너가 그래도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랑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너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말을 한 거거든.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어떡해. 이 혼자는 피해자 된 거잖아. 그러면 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끊어내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였고, 그래서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계를 혼자 끝내나 보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을 차단하는 거 어떻게 이해해주나? 그때 카톡으로 얘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야기는 다 했지만 야,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이해는 되지, 쌤도. 그 모든 편지 다 읽었고, 쌤도 진짜 마음 아팠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는 갔지만, 그 뒤에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냥 혼자 할 말 다 하고, 사과하고, 나 그냥 정리할게. 이게 맞을까? 그냥 진심인 관계가 아니었을 텐데. 적어도 마무리는 만나서 해야지. 이게 무슨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서로에게. 이거 오히려 쌤이 상처받는 관계야. 그렇지 않아? 그냥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도 없는 거지? 그래도 그냥 아꼈는데. 쌤, 너 통해도 나와. 쌤이 보낸 거 봤어? 카톡? 봐봐. 너가 보낸 편지는 의미가 있고 내가 보낸 편지는 의미가 없는가 봐. 쌤,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만나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지? 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그냥 만나고 그러는 게 다 그래요. 알겠어. 저는 뭐 이렇게까지 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 잘 해결되길 바라겠지만 이렇게 끝내는 건 선생님한테 상처인 것 같아. 알겠어. 이렇게 전화가 끝이 나고 끝났겠죠? 이제 이 뒤에 내용은 더 없는데 이게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고 목요일에 당한 일이거든요. 목요일에 2명의 여자들이 찾아오고 금요일에 전화가 오고 하루 이틀 지났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 여자들이 찾아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이 썰을 푼 이유는 이것들이 어떻게 여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포섭하고 끌어들이는지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하게 사람에게 상처를 가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썰을 풀었어요. 진짜 얼마나 악질인지를 세상에 밝히겠다. 이 썩을 놈들. 사이비 포섭 방법이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모임, 스터디, 당근 모임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당한 수법이 뭐냐면 공짜로 해주는 심리상담 이것도 포섭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가 어딨어. 난 미쳤던 거지.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그 상담 중에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찍지 말라 한 이유가 그 집단 내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그걸 전문기관에서 만든 것처럼 해서 테스트를 하고 내면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쿡쿡 건드려보고 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저한테 납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안을 시키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삶의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되게 약한 상태일 때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현대말로 풀이한 성경을 못 보게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한 줄 딱 읽어봐도 알아요. 되게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그 집단
집단의 뜻대로 교묘하게 해석을 바꾸고 그게 맞다 하고 1000명, 막 수십만 명의 신도들에게 그 교리를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수십만 명이 어떻게 돼요? 그 교리에 이제 배는 거죠. 심지어 그 집단에서 종교에 대한 책을 내가지고 그 책을 전국의 그 집단과 관계도 없는 다른 교회 관계자님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 관계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이걸 전파하면은 그 교회도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이거는 그 선생님이 직접 말해준 얘기예요. 근데 그 교묘하게 바꾼 신학을 배운 신도 중 한 명이 자신이 배운 교리를 저에게 맞다고 알려줘 버리면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이단 집단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종교의 가르침을 받은 거지. 이건 진짜 무섭지 않아요, 좀? 근데 이게 진짜 교묘하게 바꿔서 다 맞는 말 같이 해석하고 전파하고 자신들은 모든 일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다고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그 집단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막 그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을 홀리는 방법이에요. 진짜 악질이죠. 말하다 보니까 좀 격해져가지고 얼마 뜨지도 못했네. 목 아파. 아무튼 저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 저는 그 친구 아니었으면 아직도 만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정말 예상 못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되게 교활하게 끌어들여요. 그냥 하는 짓만 봐도 근데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큰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저주를 퍼붓질 않나. 진짜 못돼 처먹었어. 왜 그렇게까지 끌어들이나 했는데 신도를 끌어들이면은 자기가 그 데려온 수에 따라서 거기서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포섭하는 게 아닌가. 아 너무 열받아. 내가 너무 호구 같아. 내가 너무 답답해서 열받아. 아 그리고 이거랑은 또 별개인 상황인데 제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진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는 자기가 친구 강아지를 그렸는데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대요. 근데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어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좀 컨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림을 봐줬죠. 되게 아담하고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그림 뭐 보면서 코 좀 늘리고 눈 좀 줄이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 앞에 앉아가지고 합석을 했어요. 자기는 무슨 학과를 다니고 있고 나를 여기서 몇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말을 걸어봤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제 인스타를 따간 거예요. 저는 또 호구같이 그걸 줬어요. 또 DM이 오길래 몇 번 주고받았는데 계속 만나자고 막 그러길래 부담스러워가지고 연락을 안 받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는 때가 때마침 그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찾아본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포섭 방법 중에 티켓을 아는 사람한테 2장을 받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알림창에서 본 DM인데? 이러면서 보니까 단어만 바꿔서 보낸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낸 것 중에. 그래서 와 이런 그분도 이제 단체 신도였던 거죠. 제가 사이비 관상일까요? 약간 사이비가 좋아하게 생겼나? 호구같이 생겼나? 이 일들을 계기로 사람에 대해서 원래도 엄청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경계가 심했는데 더더더 심해졌어요. 길 가는 사람 보면 물 정도로.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다가오니까 제가 요즘 포섭법들 주의할 것들 알려드렸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저는 잠깐 정신을 놨다가 친구가 잡아준 거죠.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정신 놓으면 그냥 헷가닥 바로 가요 그냥. 아무튼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뭐 협박 받진 않겠죠? 좀 무서운데 솔직히 또 찾아올까봐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초짜 같았어요. 엄청 초짜. 그래서 바로 하는 행동에서 그냥 티가 났고 그 2명의 여자분들. 그 선생님은 완전 그냥 마스터인 거죠. 끝까지 그냥 나는 너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이러는데 넘어갈 뻔. 얘기를 하다가 다 뜨진 못했네요. 제 썰은 여기까지고요.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험난한 세상 다들 조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어떡해요. 살아야죠. 다른 좋은 것들 보면서 살아야죠. 화이팅!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무서워.